네, 민주당 공천 갈등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 배제시켰죠. 임종석 전 실장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탈당을 즉각 선언하는 대신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재고해 주십시오. 저의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탈당 대신 정중하고 간곡하게 재고를 요청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성동갑 의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총에서는 재고해달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의결이 됐습니다. 예. 뭐 전혀 의견은 없었나요? 네. 다른 자, 따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다. 일단 여기까지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임종석 전 실장도 재고해달라고 했지만은 재고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재고를 기각했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재고를 해달라고 했느냐? 처음에는 그 다음 날, 컷오프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뭔가 결행을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결행을 하지 않고 지금 결행을 할 명분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한 번 이렇게 컷오프 됐다고 그래도 당의 주류 세력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간다는 거는 좀 명분이 약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하고 명분을 쌓는 기간이고 또 하나는 아마 친문 쪽이 단체 행동을 준비를 하는 조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결심이나 또 아니면 나중에 지침이나 이런 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린다. 좀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기보다는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실제로 컷오프가 되면은 그 이전에는 친문이나 비명계에서 말로만 해왔어요. 이재명 대표 불출마하라, 이선 후퇴하라 말로만 해왔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예.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실제로 컷오프가 되고 나면은 말이 아닌 이제 행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탈당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제3의 세력을 밖에서 만드는 거 총선을 앞두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변곡점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약간 호흡을 조절을 하고 있다. 그 정도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흡 조절이라는 건 뭔가 지금 친문 진영에서 움직임이 있긴 있는데 움직이더라도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혼자 입장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를 하려는 이유도 나중에 8월 달에 당권 경쟁, 여기서 친문이 당권에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핵심인 이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를 하려는 것이죠. 임종석 전 실장도 혼자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예. 친문과 같이 행동 통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임종석 전 실장 탈당 가능성을 그렇다고 어제도 아주 닫아놓지는 않았어요. 이 말을 했거든요. 정치는 생물. 앞서 제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린 점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을 좀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꼭 한번 국회의원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감동이 있는 통합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정치는 생물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사실 이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상 컷오프 됐을 때 저는 탈당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남겠다.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이야기하는 정치는 생물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탈당 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오히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렇게 잔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요. 일단은 이 탈당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본인이 지금 그 원하는 지역에서 당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과거 이 지금 새로운 제3지대의 그런 새로운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그런 조류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본인이 지금 그 탈당해서 출마할 경우에는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그러니까 좀 어부질 민주당 내의 어부질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부질을 하는 분열 때문에 어부질을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생각한 부분은 총선 그 이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총선 이후. 예, 지금 현재 이 이재명 대표의 그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된 당내 분란으로 보면 아마 총선 전망이 상당히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총선이 민주당의 패배로 끝나고 난 뒤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이재명 책임론. 예,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고 하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막 끝끝내 버틸 경우에 누군가가 대항마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의 무너진 민주주의 가치, 공당의 그런 모습들을 재건하기 위해서도 우리 친문 세력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제 지금 그 왕십리 광장에서 유세를 할 때 온 사람이 윤영찬, 송갑석 의원이었어요. 그 두 사람도 지금 사실 컷오프에 들어갔지만 지금 경선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당에 잔류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친문계들이 집단적으로 탈당보다는 당에 잔류를 해서 그 이유를 지금 도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자, 임종석 전 실장도 일단은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3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석 왕십리 유세에 홍영표 의원, 송갑석 의원, 그리고 윤영찬 의원, 이 친문계 의원들이 가세를 했습니다. 특히 윤영찬 전 의원 지금 옆에 있습니다만 원래 윤영찬 의원이 탈당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전화를 해서 지금 왜 우리가 나갑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탈당을 만료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탈당한다. 자, 이제 이 부분인데 어제 오후 6시부터 왕십리역 광장에 나와서 저렇게 또 아무 일 없었던 듯 유세에 나서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중진들은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자, 이때 임종석 전 실장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민주당이 하나로 꼭 통합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겨달라는 간절한 마음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저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친문은 앞으로도 계속 쭉 같이 움직일까? 누구는 공천 받았고 누구는 공천 못 받았고 그런데도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공천을 못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같이 갈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의 윤영찬 의원 탈당을 만료하면서 했던 말은 다음 당권은 우리가 잡으면 된다. 기다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재명 대표가 경로했다. 이런 또 보도가 있던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자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려면은 총선 이후를 도모한다. 그러면은 임종석 전 실장이 총선 이후에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친문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당 안에 일정 부분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친문이 괴멸이 되는 상황에서는 당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패배한다고 해도 친문 세력이 부활을 하기 어려워요. 그 전에 이 친문으로 이어지는 세력입니다. 이거는 그 친노 그 세력이 그때 그 패족 선언을 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그때 대선에서 졌을 때 그 패족 선언을 했습니다. 친노 패족이 됐다. 그런데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그다음에 문재인의 등장으로 부활을 했죠. 그러니까 친노, 친문, 이거 제3의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같이 단체 행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매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총선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쯤에 그런 결행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어제요. 아주 참 공교로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래 어제 헬스장을 가기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잡아놨던 일정이래요. 그래서 그 헬스장을 갑니다. 헬스장 갈 때 어떻게 하죠? 이게 트레드밀에서 뛰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이상한 속보가 나오네요, 지금. 지금 하필 저 장면이 저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저것이 이제 그 서대문구의 헬스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기서 직장인들을 만나서 정책 간담회를 하려던 그런 참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저 지금 보이는 트레이너랑 뭐 근력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러닝머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필 저 모니터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모습이 야, 기자들 다 보고 보는 사람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공천 배제에 반발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임종석 전 실장의 모습이 뭐 일부러 틀어놓은 건 물론 아닐 겁니다. 예. 하필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뭐 테레비 꺼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장면인데 네. 저 정도면은 보통 뭐 끄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채널을 돌리거나 근데 계속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대표가 러닝머신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트레이너가 이거 민망하겠다 싶었는지 다른 채널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예, 저희 헬스장은요 이렇게 텔레비도 나옵니다. 이거 화면도 크거든요. 보실래요? 딱 했는데 임종석 기자회견. 하필이면 자 이렇게 생중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본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한 변화는 없다.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조용한 변화라는 건 마치 검은 백조와 같은 것이다. 백조가 검을 수는 없잖아요. 변화가 조용하게 올 수는 없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 말 듣고 조금 좀 헷갈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용한 변화는 없다를 하면서 검은 백조 이야기하는 거, 소위 말하는 형용모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까, 뭐, 예를 들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 검은 백조 이론이라는 그 학설이 있거든요. 사실 블랙스완 시오리라고 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호주에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검은 백조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돼?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과학계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검은 백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생각했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충격을 받지만 그걸 따지고 보면 이게 원래 있었던 일이네.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일이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이 공천에 대한 분란 같은 경우를 검은 백조에 비유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쉽게 말해서 당내의 친문에 대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 표적 공천에 대한 낙천 이런 부분들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당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이 올바른 변화였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낼 거야. 라고 한다면은 이 검은 백조 이론하고 딱 맞아떨어지는데 정반대의 말을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일단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더 강한 주장을 펼칩니다. 뭐라고 했느냐? 탈당? 탈당도 자유예요. 자유.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탈당도 자유다. 떠날 테면 떠나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블랙스완이 경제학 용어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탈당이 러시가 일어나면 당대표는 붙잡죠. 붙잡고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뭐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하잖아요. 나갈 테면 나가라. 이건 상당히 작심을 한 말이거든요. 이거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갈 테면 나가라가 이재명 대표가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그전에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정성호, 친명의 자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그때 특히 2차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그때 원칙과 상식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재명 퇴진론을 주장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 나갈 테면 나가라. 그때 그 말 다 했습니다. 정청래, 정성호 이 두 의원이. 그러면서 나가서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 전국에서는 나가면은 갈 데는 생긴 거죠. 뭐 이낙연 신당에 가든지 예. 아니면은 뭐 친문이 따로 당 세력을 만들든지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나갈 테면 나가라 하는 것은 목표가 지금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이 단일 계보 정당을 만든다는 것, 그 시점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체포 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평가를 할 때 그것은 상당히 축출 명단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나갈 테면 나가라, 우리끼리 남아서 하겠다.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임종석 전 실장의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었죠. 뭐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공천을 받았으니까요.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이른바 여전사 3인방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국민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여전사 3인방, 글쎄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건가? 막상 뭐 친문 배제하기 위해서 여전사 3인방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상대가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자, 이종민 기자,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재성 전 문재인 대통령 정무수석은 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죄송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눈 감고도 당선되는 지역 말고는 격전지에만 넣어도 이기기가 어렵다면서 민주당 지지자 외에는 확장력이 없는 게 입증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또 당에서 동작, 송파, 서울 중성동 갑에 넣어봤지만 안 되는데 무슨 여전사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 배제된 서울 중성동 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력 공천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임 전 실장이 이전부터 뛰고 있었는데 전 위원장을 내보내면은 이 해당 지역 민주당원들에게 상당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전현희 전 위원장의 굳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전사 3인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금 여전사 3인방의 투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곳들이 아니에요. 사실 동작을 같은 경우 추미애 전 장관 뭐 공천한다는 동작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전현희 전 위원장 그 거론되는 중성동 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권자 구성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윤희숙 전 의원이고. 그렇습니다. 또 상대방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고, 또 사실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이수진 의원이 얼마나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기징역까지 환경을 봤더니 뭐 답이 없더라,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현역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또 중성동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임종석 전 실장의 그 탈당 여파가 이어지고, 또 기존의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이 지역에 또 지지 기반이 있잖아요. 이런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참신한 뭐 그런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기존의 지지도 말고 중도층의 표심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그 포인트가 없다, 이제 그런 점들을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